노년의 친구를 잃으면 생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는 것들. 나이가 든다는 건 조금씩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함께 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떤 분은 멀리 이사를 갔고 어떤 분은 그냥 연락이 끊겼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도 괜찮아. 이 나이에 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벨기에의 사상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과 건강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구를 잃은 후 우리 몸과 마음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로 퇴직 후 조용해진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씨. 그는 33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됐고, 전화를 안 받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때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가 한 말이라곤 밥 줘요와 다녀왔어요. 딱 2마디뿐이었다는 걸. 말할 일이 없으니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뒤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감정, 자꾸 과거만 떠오르는 머릿속.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매주 공원에 나가는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사는 72세 뒤부와 여사님. 그녀는 매주 수요일 오래된 친구 3명과 꼭 만납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싼 식당도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납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날이 좋으면 공원 한 바퀴, 그리고 끝도 없는 옛날 이야기. 그때 기억나? 우리 그 양장점 앞에서. 아, 맞아. 그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웃고 또 웃고 가끔은 눈물도 납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뒤부아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요일마다 친구들 만나는 거요. 단순하죠. 그런데 그 단순함 안에 건강의 핵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웃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명약이다. 우리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고독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여기서 잠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고독을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외로우면 좀 슬프겠지 정도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률도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초부터 혼자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단으로 생존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몸에게 있어 일종의 위험 신호입니다. 뇌가 경계 태세를 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되면 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벨기에의 사상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멀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사람이 그립긴 한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란 세대는 특히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역할이 사라진 공허함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업무라는 이유가. 그런데 퇴직 후에는 만날 핑계가 없어집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셋째,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렵습니다. 또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연결되는 방법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지금 내 나이에 새로 사람을 사귀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는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단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날씨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다. 산책 중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해도 됩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별일 없지? 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씨,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의 권유로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랑 굳이 같이 걸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나가다 보니 아는 얼굴이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한마디가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로 이어지고 나중에 밥이나 한번 같이 해요가 됐습니다. 6개월 후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약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마치면서 노년의 건강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챙겨 먹고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같이 웃는 것,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이 혈압을 낮추고 우울감을 줄이고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결국 수명을 늘립니다. 100냥짜리 약보다 1냥짜리 웃음이 낫다.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그분께 문자 한 통 보내보시겠어요? 잘 지내지? 나 요즘 내가 생각났어. 그 한 줄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글로벌 쑥쑥 명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